오늘부터 내 삶의 시간표는 내가 씁니다. 어머니, 오늘도 6시 정각이네요. 역시 어머니. 그 한마디에 72년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칭찬인지 당연시하는 건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로봇처럼 살고 있었구나.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72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야라고 말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족을 위한다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72살에 처음 그은 선 하나가 어떻게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여러분도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40년 넘게 그래왔으니까요. 세수를 간단히 하고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물이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볶는 소리. 이 소리들이 제 새벽을 채워왔습니다. 아들 도시락 하나, 며느리 도시락 하나, 손자 도시락 하나. 그리고 아침 식탁까지 차려놓으면 벌써 7시가 됩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며느리가 부엌을 지나가며 인사를 하죠. 고마운 말이긴 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뭔가 불편했어요. 말투가 고맙다는 건지 당연하다는 건지 애매했거든요. 아들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엄마 항상 고마워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말 뒤에 그럼 내일도 부탁해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나간 뒤에도 제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어제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서 개킵니다. 그러다 보면 12시가 되고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해요. 손자 간식 준비하고 숙제 봐주고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옆에 앉아서 함께 풀어줍니다. 물론 요즘 문제들은 저도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겨우겨우 도와주죠. 오후 3시가 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뭘 할지 정하고 장을 보러 나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니는데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다녀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 벌써 5시. 그리고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돌아왔거든요. 상처를 소독해주고 밴드를 발라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달래주는데 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 일주일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손자 생일 준비하느라 계속 미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6시 정각 맞춰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대신 내일 저녁엔 일찍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5시 30분에 먹어야 해서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6시 정각.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났을 때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각이네요. 역시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어머니가 칭찬인지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 앞에 서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병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비슷한 나이의 분이 앉으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요.
그런데 집에 일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기가. 그분이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아프면 결국 가족도 더 힘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에도 선이 있어요. 선은 벽이 아니라 다리죠. 벽을 쌓으면 관계가 끊어지지만 선을 그으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경계라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한 거라니. 그분 말씀을 듣고 나서야 병원에 들어갈 용기가 났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앞으로 주 2, 3회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무거운 것은 되도록 들지 마시고요. 주 2, 3회 치료라. 그럼 그 시간에는 집안일을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그분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선은 벽이 아니라 다리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 때 처음으로 말해봤어요. 있잖아, 내가 허리 치료를 받아야 해서. 앞으로 주 2회 정도는 저녁 준비를 못할 것 같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을 마주 보더라고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싶어서요. 미안해.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결국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날만큼은 저녁을 6시에 정확히 차릴 수 없다고 미리 말을 했죠. 첫 번째 화요일.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까 며느리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치료는 어떠셨어요? 놀랐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늦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라면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항상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 후 손자 숙제를 봐주고 있었는데 손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9살짜리 손자도 아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사랑한다는 게 모든 걸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손자 숙제 시간이 달라졌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며 가르쳐주는 대신 할머니도 잘 모르겠네.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께 물어보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러면 손자 공부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자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풀기도 하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있잖아, 우리 가족이 더 잘 지내려면 몇 가지 규칙이 있으면 좋겠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규칙이요? 무슨 규칙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종이에 적어둔 메모를 꺼냈어요. A4 용지에 정성스럽게 적은 가족 규칙이었죠. 첫째, 내 병원이나 치료,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우선적으로 지킬 거야. 미리 알려줄 테니 그날은 다른 계획을 세워줘. 며느리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둘째, 집안일은 분담표를 만들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나눠서 정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부탁할 때는 시간과 범위를 정확히 말해줘. 그리고 혹시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대안도 함께 생각해보자. 이건 며느리를 의식한 말이었어요. 6시 정각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넷째, 손자와 관련된 일은 함께 하기를 우선으로 하고 대신 해주기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할게.
규칙을 정하고 나서 첫 주는 정말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부탁할 때 말투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저녁 5시 30분까지 저녁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만약 어려우시면 제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처음엔 이런 말투가 너무 어색해서 그냥 전처럼 해도 되라고 말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응, 가능해. 그런데 5시 30분이 꼭 필요한 일이야. 사실 6시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6시로 하자. 이런 작은 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6시 정각이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맞췄는데 이제는 서로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한 거죠. 분담표를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아들이 먼저 자기 이름을 적더라고요. 엄마, 나는 주말에 빨래 개는 거 할게. 그리고 설거지는 매일 내가 할게. 며느리도 그럼 저는 평일 저녁 준비를 일주일에 2~3번 할게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괜히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보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전에는 어머니가 다 하시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함께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외부 도움을 받게 된 거였어요.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청소나 빨래 같은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런 걸 왜 받아?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처음엔 아들이 반대했어요. 아니야. 어머니도 쉴 권리가 있어. 그런데 며느리가 오히려 찬성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사도우미 분이 오신 날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누군가 제 일을 대신해 주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나도 쉴 수 있구나. 이것도 괜찮은 일이구나. 요즘 제 아침은 달라졌어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새소리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시작했거든요. 도시락은 일주일에 3~4번만 싸요. 다른 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회사 근처에서 사 먹거나 직접 싸가고요. 그 대신 저는 산책화를 신고 아파트 주변을 30분 정도 걸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집안일도 안 하고 산책을?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산책을 하고 나면 하루가 더 활기차져요. 허리도 덜 아프고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대신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말해요. 말투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며칠 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신경 쓸게요. 아들도 변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 정말 고마워. 그동안 혼자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하더라고요. 손자가 가장 많이 변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숙제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모르는 것만 물어보고요.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 오늘 치료 받으러 가는 날이야 하고 먼저 챙겨주기도 해요. 지금 제 주간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 집안일과 손자 돌봄. 화요일 물리치료, 오후 저녁은 간단하게. 수요일 시장 보기와 집안일. 목요일 물리치료,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기. 금요일 집안일, 손자와 함께 시간 보내기. 주말 가족과 함께, 하지만 제가 모든 걸 준비하지는 않아요. 가사도우미 분이 오시는 토요일 오후에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해요. 이런 시간들이 전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72살에 처음으로 경계를 그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 자신도 사랑한다는 걸 배웠어요. 전에는 사랑하면 모든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희생하는 만큼 가족이 행복해진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제가 저를 존중하니까 가족들도 저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더 편안해졌어요.
전에는 가족들이 저를 신경 쓸까봐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가족들이 엄마가 또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72년 동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서 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요. 가족이라서 더 오래 함께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요. 늦어도 괜찮아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해 그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저는 산책화를 신었어요. 제 시간표대로, 제 속도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하루 끝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는 서로를 더 존중하며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죠. 여러분의 사랑에는 어떤 선이 필요하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선을 한 줄로 써주세요. 서로의 다리가 되어 봅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표를 써보시길 바라요. 늦어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랑은 대신 해주기가 아니라 함께 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어주기입니다.